조금 위험이 적고 효율이 높은 공부 단원은 하나고 이나 같은 것도 이렇게 반복해서 풀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.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. 이런 회계 기준이 왜 나왔을까?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. 이거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? 무조건 이렇게 합격에 포커싱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때 합격이라는 건 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떠들어 제껴보는 시간. 감정평가사 시험의 모든 것. 이건 봐도 괜찮아. 합법적 수다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좀 주요 과목이라고 일컬어지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진수 회계사라고 하고요. 회계사 업무와 강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무경영 아카데미라고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학원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이제 좀 강의 쪽에 힘을 좀 많이 실으려고 회계사 업무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. 그래서 줄인 김에 이제 간평사 쪽에 회계학 쪽에도 진출해 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와 있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네. 또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저도 이번에 박진수 회계사님이랑 같이 1차 회계학 강의를 맡게 됐고, 저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누구시죠? 전 김나희 세무사입니다. 오늘 김나리 이름을 세무사님 얘기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박진수 회계사님이랑 좀 네네. 이제 회계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무엇보다도 어려워하는데 회계학을 그래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쉽게 타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. 최근 5에서 6년간 간평 회계사 시험에서 좀 뭔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변화가 좀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, 회계사님? 저는 사실 기출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올렸지만 분석하면서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여전히 그냥 회계는 회계고 네, 꾸준한 난이도 이런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난이도 편차는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기출 해설 강의 할 때 보니까 2020년이 유독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25년 강의도 25년 문제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20년도가 훨씬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세무사님도 어떤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.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질문 약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20년 딱 이후로 그 난이도가 평준화되게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. 그 전에는 그래요? 그 전에는 해도 좀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회계학이 그래도 좀 방어가 가능한 시험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년도 이후로부터 회계가 어려워지면서 과락률이 이제 거의 50%에 육박하는 시험이 되어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겠죠. 20년도 시험이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신 이유는 또 어떤 거에 있었을까요, 혹시? 이게 수험생 입장이랑 제 입장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수험생 입장이었으면 조금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풀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20년도 재무비율 분석이나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한두 문제 안 푼다고 떨어지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렇죠. 그거를 버린다고 치면 나머지 전반적인 그냥 합격을 위한 난이도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몇 문제 안 푼다고 합격을 못하거나 과락이 안 될 시험이 아닌데 그렇죠. 유독 과락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? 양이 좀 일단 많아서 더. 공부해야 될 양과 범위가 근데 저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. 40분으로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맞춰도 꽈락은 면할 수 있는. 그렇죠. 불합격은 있을 수 있어도 꽈락이라는 거는 공부를 제대로 40%. 했다면 네. 꽈락은 오히려 막기가 어렵지 않나. 이게 꽈락을 맞았다는 건 이 회계학을 너무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눌 때 불합격자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이건 아닌데 꽈락은 꽈락 조금 기준으로 얘기가 본다면? 꽈락으로 다른 본다면.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회계학은 저희 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회계학이란 과목은 면과락이 목표인 그쵸. 과목이다 보니까 기준이 과락으로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공부량이 부족해서 과락이 나오는 것이다가 되겠죠? 그러겠죠. 아마 2차 과목에 없으니까 좀-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더 높게 느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네. 똑같더라도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감정평가사 쪽 조사하면서 좀 느낀 건데 수험생분들이 2차를 먼저 공부하시고 1차를 나중에 마지막에 그렇죠.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
사실 아시겠지만 회계나 뭐 여기는 없지만 세법도 그렇고 그리고 뭐 경제학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. 그러니까 2차 공부하시면서 회계학이랑 경제학 같은 거는 조금 미리 조금씩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쵸 연계가 너무 적어요. 저희가 연계가 너무 적은데 경제도 양이 너무 많고 회계도 공부해야 될 양은 많지만 그런 한정된 시간 속에서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패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도 수험생들은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. 명과락을 해야 되고 조금 위험이 적고 효율이 높은 공부 단원은 그러면 어디를 좀 잘 더 챙겨야 될까요? 회계 단원 중에서. 저는 그 유형자산하고 투자부동산하고 무형자산 이쪽을 묶어서 문제집을 항상 내는데 논리가 비슷하거든요. 근데 큐넷에서 출제하는 시험들, 회계학 시험들 다 분석해 보면 그쪽 파트가 기출 빈도가 가장 높아요. 왜냐면 이게 가장 얘기할 게 기본적인 게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조금 다른 게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뒤쪽에 뭐 이제 고급 회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큐넷에서 나오는 시험은 그쪽이 좀 이제 빈출 챕터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빈출 챕터가 몇 개 더 있거든요. 그런 빈출 챕터 위주로 좀 가져가는 게 전략적이지 않을까. 물론 대신 이런 건 있어야죠. 버린 거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버렸다 이러면 시험장에서 건들면 안 되죠. 건드느라 괜히 시간 쓰면 안 되고 대신 가져간 건 확실하게 맞춰야 되고 이런 뭐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 마찬가지로 특강 준비하실 때 그런 빈출 높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셨잖아요. 그럼 말씀해 주시는 거 말고 또 조금 더 챙겨야 되고 이 타이트한 공부 시간을 좀 나눠서 이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으면 하는 단원이 있으실까요, 세무사님부터? 뭐 재고자산이나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자산이랑 금융자산 같은 것도 계속 반복해서 풀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풀만해요. 않기 때문에 근데 딱 보면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거면 심리적으로 일단 처음에 시험장 가면 너무 풀기 싫잖아요. 일단 그렇죠. 그런 거 같으면 일단 스킵하고 일단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다 풀어놓고.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를 판별해 내려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스킵하고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겠다를 판별해 내려면 전체를 어쨌든 봐야 되긴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버리기보다는 일단 다 공부하고 몇 회독 돌린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못하겠다 싶은 거는 빨리 선택해서 버리고 근데 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있잖아요.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. 네, 그건 버리지 말고 최대한 기본 문제는 다 풀어보고 그리고 풀다 보면 이건 내가 문제집 같은 거 풀면 내가 요번에 풀었을 때 맞춘 거 그다음에 틀린 거 반복해서 옆에다 체크하다 보면 얘는 내가 한 4-5번 풀었어. 그럼 계속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. 이건 가서 내가 풀 수 있어. 근데 맞췄다 틀렸다 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야. 그럼 다시 이론 가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시험 갈 때까지는 어쨌든 처음에는 양을 늘렸다가 좁혀가는 걸로 하고 제 생각에는 시발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. 그렇죠, 조금씩이라도 안 하는 거랑 똑같죠. 안 하는 거랑 똑같아.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렇죠. 꾸준하게 시험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다. 맞아요. 이제 회계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뭐 이번 시험에 1차 그 불합격을 맞으신 고배를 마셨던 분들이나 다시 회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이 시기에 회계를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뭐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. 공부를 할 때. 근데 공부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오래 했을까 이거를 좀 돌이켜 보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부분 기억이 이가 빠져 있어요. 근데 이 빠진 부분들만 메꾸고 싶어 하죠, 다들.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. 그죠? 이 빠진 부분만 메꾸는 거는 뭐 누가 자기를 과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외를 1:1 과외를 한다라고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 두뇌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이 빠진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만 빠진 게 아니라 앞에도 이제 살짝 기초적인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. 특히 회계 같은 거는 좀 기초부터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이 기초부터 쌓는 것 중에
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조차 이 자본에 대한 정의나 뭐 이런 거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저는 기초부터 그냥 쌓아 나가는 게 가장 다시 좋은 방법이 아닐까. 리셋해서 똑같은 생각이실까요? 왜냐면 너무 공부도 잘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문제부터 풀려고 맞아요. 객관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. 절대 그렇게 풀 수 있는 과목이 아닌데. 네.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. 2차랑 1차 연계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아. 이번 시험에 1차가 안 됐어요. 공부를 했는데 뭐 많이 못하셨더라도 그러면은 2차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년 시험에 1차를 내가 다시 봐야 되긴 하는데 내가 뭐 작년에 기본 강의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회계. 그래서 그냥 2차 공부하고 뭐 시험 때 한 6개월 전에 해가지고 바짝 공부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좀 반대고 본인이 강의를 충분히 들으셨다 이러면 뭐 강의 들어주시는 게 제 입장에선 좋겠지만 보던 책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. 근데 뭐 들었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거는 뭐 새로운 선생님의 해석을 좀 본다던가 이런 게 좀 더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기 객관화가 또 잘 돼야 그렇죠. 자기를 분석을 먼저 해야죠.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판단과 선택을 그 이후에 좀 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좀 이어가자면 이제 6월에 두 분 다 회계원리 개강을 앞두고 계시잖아요.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다른 과목들은 좀 늦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뭐 경제는 그래도 좀 빨라서 7월, 뭐 이제 다른 세 과목, 암기 과목들은 뭐 9월, 10월쯤에 시작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6월에 일찍 시작해야 되는 이유나 그런 좀 중요성이 있을까요? 회계 원리도 좀 스킵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저는 그거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회계원리 학교에서 듣는 거랑 학원에서 듣는 거랑은 조금 다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일주일에 3시간 공부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회계원리 배웠는데 그게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 보고 나서 머릿속에 다 살아있을 리는 없단 말이죠. 그래서 뭐 정말 뭐 A뿔 다 맞고 내가 회계원리 자신 있다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좀 회계원리부터 듣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이게 기초부터 안 잡혀 있으면 중급 회계 단계에서 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기초적인 거부터 안 돼 수준이 있으면 다르죠. 질문 수준이 달라요. 뭔가 답을 할 때 이거는 내가 한 3시간 동안 설명했던 건데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? 뭐 이런 경우가 다시 가끔 3시간 할 수도 있어요. 없고. 뭐 그죠.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3시간 그렇죠.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. 저도 뭐 이제 현생이 바쁜지라 뭐 그렇죠. 그래서 회계 원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, 상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상담할 때도 꼭 듣고 오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항상 100% 이런 건 없지만 네. 그죠? 100%는 없잖아요. 100%는 없는데 권유한다. 권유죠. 네. 강력 추천하는데. 강력 추천. 왜냐면 네, 다 추천. 그 전에 뭐 공부하셨으면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회계를 거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도 낯설 텐데 그거를 와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정해드릴게요. 그냥 학교에서만 회계원리 듣고 왔다. 다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감정평가사 시험 몇 번 응시 경험이 있다. 그죠? 이래서 중급 회계까지 몇 번 봤다. 이러면은 그냥 회계원리는 안 중급 회계 들어도 들으세요. 되고. 회계원리까지는 바로. 안 들어도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.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하실 때는. 회계원 예전에 공부했어도 지금 머리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, 회계 원리만 그쪽 공부했으면 일을 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죠. 네. 그래서 바로 들어야 된다.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가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2차 과목과 지금 병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 밸런스를 가져갈 때 만약에 뭐 저희가 하루 10시간을 공부한다 생각을 해보죠. 그럼 이제 6월부터는 회계의 그 강사님들의 입장으로서 수험생들에게 10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는 회계 공부를 해달라라고 강력 추천과 당부를 하시고 싶으실까요? 그래도 강의 듣는 시간만큼 집중해 주시고 강의 들은 만큼은 복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이제 아마 1차보다 2차 공부할 게 더 많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1차를 붙어야 2차를 볼 기회가 주어지죠.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사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저는 일단 강의 듣는 거는 사실 공부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제가 모르는 말씀드린 거를 건 혼자 공부하는 그렇죠. 시간인 거죠. 강의를 들었으면 어쨌든 제일 좋은 건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죠. 하루 이틀 지나면 사실 많이 날아가니까. 또 휘발이 되니까. 그렇다고 치면은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은
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 빼고 자기 혼자 복습하는 시간 해가지고 한두 시간은 해야지 조금씩 남죠. 한두 시간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 네. 그런 복습을 좀 잘 철저히 시키고 네, 싶어가지고 네, 네. 우리 강사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마다 네. 그런 복습할 수 있는 좀 자료들을 네.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있거든요.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. 열심히 이렇게- 만들고 강의 중에도 앞에서 했던 거 계속 그렇죠. 반복해서 네. 들을 테니까. 아니 제가 이거를 요새 애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 책 이런 걸 읽고 있는데 교육학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반복 반복? 학습 시켜주는 거.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회계사 업무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지금 조금 놓고 있는 중이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 오신 1년차 회계사들이잖아요. 못하는데 물론 저도 못했는데 사실 그 기억을 잊은 거죠. 그래서 한번 설명해주면 모르면 왜 모르지? 막 맞아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깨닫고 있는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반복해줘야 맞아. 그게 교육의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강의 중에 그거를 좀 반영해서 뭐 계속적으로 막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상기는 계속 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수험생들 분들도 네. 이런 질문하실 때 네. 왜 모르지 하지 마시고 늘 그럼요. 반복해주고 그럼요. 아이고, 계속 당연하죠. 모를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럼요. 이제 반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강의 시작하시게 되니까 좀 어떠한 강의를 좀 만들어 가고 싶다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말씀을 나누고 끝내볼까요? 먼저.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강의에 할애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또 애기 키우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반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계속 앞에 거 상기시켜 주면서 이 피발을 조금 최소화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는 게 뭐 저의 그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제가 또 회계사 쪽에서도 1차 시험에서는 나올 것만 잘 가르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범위 같은 거 줄여주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버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는 과감하게 뭐 해드릴 테니까 그냥 사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. 이게 그 말하는 사람 화자의 그 전달력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강사에 대한 호감도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와중에는 좀 이제 제가 좀 뭐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들으시는 와중에는 그냥 좀 저를 좋아해 주시면 그냥 이 사람 말하는 게 맞다라고 당연히 맞겠죠. 그렇죠. 제가 맞을 거니까 그냥 당연히 맞겠구나. 그러고 좋아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무한정 신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공감해요. 또 이제 저요? 세무사님도 말씀해 전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 본인의 시간을 어쨌든 투자를 해서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이제 최대한 이제 쉽고 깔끔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거는 너무 어려운 거는 그거는 이제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. 요거는 해드릴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은 해드리고 그런 좀 최대한 깔끔한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할게요.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맞아.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고민할 때 공부할 때 이제 강의 첫 시간에 하려던 얘기인데 공부할 때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민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. 이게 그렇죠. 고민을 이게 첫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고민을 할 때 이런 회계 기준이 왜 나왔을까?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규정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?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버려도 합격할 수 있을까? 무조건 이렇게 합격에 포커싱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때 합격이라는 거는 100점이 아니라 60점 이상 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항상 그 포커싱을 합격에 맞추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거래가 왜 일어나지? 이런 회계 기준이 왜 생겼지? 이런 고민 같은 거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건 제가 할게요. 그렇죠. 저희가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되지. 그쵸. 뭐 굳이 연구까지 할 필요 없다. 맞아요. 수험생분들은 합격을 위해서 하면 된다. 제가 적어도 한 80-90%는 맞출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 70% 정도만 건져 가시면
60점이 넘으니까. 60점 넘으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합격권이 간다. 그래서 오늘 저희 이런 1차에서 가장 또 중요하고 어려운 회계 과목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 또 좀 해봤고, 그리고 이제 강의를 앞두시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뭔가 다짐과 당부 말씀도 들어봤는데요.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 강사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 좀 이런 자리도 좀 자주 마련되고, 좀 저희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